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원리를 알아야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방의 미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크릿, 끌어당김, 긍정학원 비전보드와 같이 여러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을 많이 활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잠깐 잘 되는 듯 하다가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시진 않으셨나요? 저도 20살쯤 시크릿이라는 책을 처음 알게 되었고, 꿈꾸는 다락방, 시크릿, 호호포노포노 이런 종류의 책들이 유행처럼 번져갔을 때 그 책들을 알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나왔던 것들을 거의 다 해봤어요. 목표 적기, 파란 병에 물 담아 마시기, 비전보드, 긍정학원, 시크릿으로 사람 끌어당기기,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시크릿, 끌어당김, 긍정학원, 이 모든 기법들을 마법적 사고라고 통칭할게요. 여기서 마법적 사고란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외적으로만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를 말해요. 이런 마법적 사고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루어졌다 해도 왜 그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적절한지를 마음을 이루는 구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모두의 본래 모습을 보통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본래의 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몸으로 나타난 나, 현재 몸으로 드러난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요. 이게 바로 현실 창조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나의 정체성,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핵심 신념에 따라서 그 정체성과 관련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생각과 연관된 감정을 느끼며 우리는 표현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 핵심 신념에 의해 현실이 창조되는 구조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시크릿, 긍정학원, 비전보드 등의 마법적 사고는 이 폭포수를 거꾸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와 같아요. 엄청난 물리적, 정신적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는 억지 힘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원리를 알아야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현실을 창조하는 올바른 흐름과 왜곡된 흐름을 대조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2가지는 첫 번째로 이상적인 경우, 마음의 왜곡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비이상적인 경우로 마음의 왜곡이 생긴 경우예요. 이 2가지를 풍요와 결핍의 정체성을 가진 2가지 경우로 비교해 봐요. 먼저 풍요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예요. 어떠한 상처나 얼룩도 존재하지 않는 나는 본래의 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온 깨끗한 물, 의식을 받아서 나는 이미 충분한 존재야. 풍요는 내 안에서 흘러나와. 나는 언제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야 라는 정체성,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체성에 기반해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다. 필요한 건 때가 되면 올 거야. 돈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고 나의 가치와는 무관해. 나는 언제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느긋함,
편안함, 신뢰, 여유,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걸 기쁘게 나누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순수의식, 신념, 생각, 감정,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현실이 안정적으로 창조됩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적인 상처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룩과 왜곡이 생긴 경우예요. 상처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돈이 없으면 불완전하고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정체성,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운이 없어. 돈을 벌어도 곧 사라질 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풍요는 운이 좋거나 부당하게 취한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야.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위축된 감정, 불안한 감정, 초조한 감정, 시기심, 열등감, 무가치함, 두려움. 그리고 이런 감정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오히려 돈에 무심한 듯이 행동합니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과도한 노력.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시크릿, 긍정학원, 비전 보드에 엄청나게 열중하는 행동도 그 예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돈을 버는 일에 지나치게 소홀히 하면서 내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는데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극단의 행동은 항상 같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억지로 밀어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즉 결핍된 감정에서 생각을 조작하고 신념을 바꾸려 하고 무시하려 하기 때문에 잠깐은 이루어지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거나 돈에 무심한 척 했다면 더 이상 무심할 수가 없이 결핍된 상황을 무조건 마주해야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방향이 위에서 아래예요. 현실 창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크릿, 끌어당김, 긍정화건과 같은 마법적 사고는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부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당연히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염력이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근원에서 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에너지거나 누군가에게서 훔쳐와야만 하는 에너지이므로 지속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기도 해요. 여기서 제가 훔친다고 표현한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에너지를 쓴다거나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보니 나 스스로도 지치고 결국 탈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갈구하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다 써야 하는 의존적 패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크릿, 끌어당김, 긍정학원, 비전보드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효과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 지속하는 사람은 분명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거나 누군가에게서 그 에너지를 부당하게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풍요로운 정체성에서 시작한 현실은 봄이 오면 저절로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려요. 하지만 결핍된 정체성에서 시작한 현실은 겨울에 땅을 억지로 파서 꽃을 심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피어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공이나 풍요, 부를 나쁘다고 하거나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를 하는 행동, 혹은 나와 타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성공, 풍요, 부는 어떤 외적인 결과물이 아닌 나의 내면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이 풍요와 부를 온전하게 두려움 없이 기쁘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돈이 많아도 그걸 자연스럽게 누리고 느끼면서 지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느끼면서 그런 부와 풍요를 느끼면서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부, 풍요, 화려한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전에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렸었는데 다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 얼룩이 없다면 원래의 나로부터 깨끗한 물이 아래로 흐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나 얼룩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각 구성 요소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탁한 물이 되어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의 몸과 행동이 현실에 창조가 돼요. 말 그대로 우리의 상처인 이 오염, 아까 제가 붙인 이 오염은 어린 시절부터 관계 속에서 혹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틀렸어 같은 상처들이 내면의 각층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본래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순수의식, 즉 본래 나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 비전, 방향, 청사진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여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상처로 인해서 그 청사진이 사랑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삶,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안전한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시크릿이나 긍정화관 같은 것들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본래 내가 가진 원래의 목표, 비전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둘째로는 목표와 비전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런 상처나 얼룩으로 인해서 제대로 현실이 창조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더 강한 시크릿, 더 효과적인 끌어당김이나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서 이렇게 본래의 목표와 청사진을 다시 드러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창조되도록 원래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본래의 내가 원하고 바라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원으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실 수 있죠.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고 사랑의 힘을 써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실을 바꾸는 대신 먼저 이 내면의 상처와 왜곡을 치유해서 풍요로운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는 내면 작업을 해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제 시크릿, 끌어당김, 긍정확언이 완전히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법들은 마치 가속 페달과 같아요. 하지만 이 내면의 상처로 인해 왜곡된 핵심 신념과 정체성이 아직 있다면 이 페달을 밟는 것은 브레이크가 걸린 차에 가속 페달만 계속해서 세게 밟는 것과 같아요. 이 엄청난 저항과 함께 차만 망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법들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작업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서 상처와 왜곡된 핵심 신념을 치유하고 이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 즉 순수 의식의 흐름이 회복된 상태에서는 끌어당김과 확언은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편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내면 작업의 실제 과정을 하나씩 함께 살펴볼게요.